안녕하세요. 정신건강 간호에 대해 발표할 2019 0384 유수연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은 원시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 중세시대, 르네상스 시대, 17, 18세기, 19, 20세기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원시시대의 정신질환은 자신의 영혼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믿음으로 악마나 초월적 마술인 힘이 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구타나 가해 행위, 옮기거나 고통을 줌으로써 회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초월적인 힘의 도움을 받는 방식을 택하여 굿이나 테마 등 마술적이고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는 것으로 치료를 하거나 냉수, 목욕, 독서, 오락과 같은 치료법을 사용했고 식이요법과 음악치료를 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는 정신질환에 대한 지식의 증가와 문화적, 종교적, 사회 정책적 태도의 변화와 함께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하게 되어 초기 문명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히포크라테스는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정신질환이 초자연적 현상이라는 믿음을 버리고 원인을 밝혀 치료해야 하고 인격 성향 결정, 불균형이 정신질환의 원인인 4가지 액체인 혈액, 흑담즙, 황당즙, 점액에 의해 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중세시대는 로마 제국 멸망과 종교적 믿음의 반영으로 정신질환은 다시 초자연적인 힘과 악마가 소유하는 현상으로 인식되었는데 교회에서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었고 환자를 마녀로 여기며 종교 재판에서 화형을 당하는 등 잔인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의 750년경 역사상 최초로 바그다드 정신요양소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15세기에 과학적 인문주의적 사조와 자연과학적 견해가 퍼지기 시작하고 환자에 대한 깊은 동정심이 있어 정신병원을 설립하였고 16세기에 정신질환에 대한 합리적인 자연과학적, 심리적 견해가 더욱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파라셀수스는 정신질환은 귀신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원인으로 생기는 병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17세기에 절대 권력 국가에 의한 순환으로 인해 정신질환자에게 쇠사슬을 사용하게 되었고 18세기에도 이성과 계몽에 의해 여전히 감금당하고 잔혹하게 다뤄졌습니다. 19세기에 듀크와 피넬이 정신의학 개혁 운동을 주도하고 정신질환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전환되고 프로이트가 자유연상에 대한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정신분석을 시도하였고 20세기에 정신질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대형 수용소가 늘어났습니다. 기술정신의학은 크라이필리는 임상증상의 관찰을 중요시하고 관찰을 기초로 정신질환의 원인, 증상, 경과, 예후 등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정신의학의 체계를 이루었고 주요 정신질환을 조울병과 조발성 치매로 분류했고 정신질환의 원인을 기질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블레울러는 조발성 치매는 바보가 아닌 정신이 분열된 상태라고 설명함으로써 정신분열병 용어를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역동정신의학에서 레스먼은 무의식 심리적인 힘의 존재를 증명하여 최면술로 발달하게 되었고 프로이트는 자유연상과 꿈 분석은 한 정신분석 기법임을 개발하였고 의식과 무의식의 존재와 기능을 알아내었으며 성격 발달은 정신성적 발달 중심으로 점진적 진행하였습니다. 아들러는 인간을 복잡한 생물학적 존재로 보고 모든 이론을 통합하는 정신생물학적 이론이라고 주장하였고 정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학파에서 활동하고 범성론에 반대하여 분석심리학을 창시하였고 개인 무의식, 종족 또는 집단 무의식, 내향성, 외향성 등의 용어를 소개하였습니다. 심리학은 행동치료의 기초 형성으로 파블로프의 조건반사 연구는 학습 이론의 발달에 기여하였고 주요 정신질환의 조울병과 조발성 치매로 분류하였으며 정신질환의 원인을 기질적이라 하였습니다. 피아제는 인지심리학과 발달 이론도 인지치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생물정신의학은 20세기 말
생물정신의학의 발달, 1933년 인슐린 충격요법 개발, 1935년 조현병 환자 치료 성공, 1936년 뇌전두엽절제술, 로벡토미 시행, 1938년 경기 경련 치료 개발, 1955년대 정신약물학의 발전, 1953년 조현병의 치료가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었고, 20세기 후반 CT, MRI, 페트, 스펙 뇌 영상 촬영술이 발전하였습니다. 서양의 정신간호의 역사를 보시면 린다 리차드는 보스턴 병원의 간호사 훈련 과정을 졸업한 미국 최초의 간호사로 1882년에 정신간호사 학교 개설하였고, 1931년 혼스 홉킨스 병원은 간호학교는 정신간호 정규 교육 과정에 처음으로 포함하였고, 1930년대 말 모든 질병에 대한 일반 간호에서도 정신간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정신간호에서 주요 변화와 성장기로 전쟁으로 인해 정신질환자 급증하고 숙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상급과 정의 정신간호사가 요구됨에 따라 대학원 과정이 생겼고, 1950년대 맥스웰은 치료적 경험을 제공하는 책을 발간하고 항정신병 약물을 사용하였습니다.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정신간호문헌, 간호집담회, 간호교육이 주요 초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1952년에는 페플라우는 대인관계 책 발간하여 정신간호사의 기술, 활동, 역할을 서술하였고, 1961년 올란도는 간호사와 환자 관계에 대한 이해에 많은 공헌을 기여하였고, 1960년대 지역사회 정신보건의 출현으로 인해 1차 예방과 지역사회 의뢰로 전환하여 정신간호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1970년대 간호의 전문화가 활성화, 정신간호사는 전문 간호 실무의 주도자 역할을 하였고, 1980년대 뇌영상 기술이 발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990년대 인간 행동의 생물학적 근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뇌의 해로 명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간호 역사를 보시면 삼국시대의 삼국유사의 승려의 연극요법, 삼국사기에 가장 오래된 정신건강에 대한 기록을 하였고, 고려시대 때 한약 구급방의 간질 관계를 기록하였고, 조선 중기의 동의보감, 일제시대 때 1885년에 서양의학식 광해원 설립, 1910년 첫 정신장애에 관한 교육, 1913년 조선 총독부 의원에서 정신과 병동 신설에 처음 병동 내 정신과 환자를 간호하였고, 현대 1970년에 대한간호학회 창립, 1970년대 이후 정신생물학, 정신생화학에 관심이 고조되었고, 1971년 정신간호학회 분리, 1972년에 정규 간호교육과정에 최초로 정신간호학이 포함되었으며, 1995년에 정신보건법 제정, 1996년부터 1998년에 대인적 돌봄 기법이 시행하였습니다. 이상 정신건강 간호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